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등한 데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60선 아래에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또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1658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들이 오늘 1000억 원이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51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개인들이 6거래일째 팔자세에 나서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24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6거래일째 사면서 98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5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기관이 팔고 있고 외국인 역시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하락 반전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팔아치우면서 보합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거래 모두 사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59억 원 정도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통신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상한제 효과에 힘입어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이 강보합권 내지는 3%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2%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건설업종과 비금속업종, 기계업종도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금융업종이 약세입니다. 그리고 보험업종, 의료정밀업종, 전기전자업종도 1%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역시 0.4%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운송장비업종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세입니다. 0.7% 하락한 7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 신한지주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반면에 KB금융은 0.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LG전자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LG 관련 기업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락하면서 내리면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G전자는 휴대폰 부문 실적 우려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요. SK텔레콤 오늘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통위가 통신사의 마케팅비를 통신사 매출의 20% 이하로 낮추기로 하면서 통신주들이 오늘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좀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2%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2분기께 패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T가 역시 통신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죠. 2.4% 상승세고요. SK에너지도 오늘 플러스 1.3% 오름세입니다. 그밖에 삼성물산이 1.4% 오르고 있고 롯데쇼핑이 1.3%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TNG가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화재는 2% 조정을 받고 있고 기아차 역시 오늘 1.9%,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약보합권이고 SK브로드밴드 역시 0.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2.6% 하락하면서 18,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웅이 강세입니다. 2.24% 오르고 있고요. CJ 오쇼핑 오늘 유통주들 흐름 좋습니다. 0.6% 오르고 있고 성광밴드가 2%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흐름도 괜찮은데요. 정부가 게임 과몰입 대응 예산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장중에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SK컴즈가 1.8%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3.9%, 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KDC 역시 오늘 3% 조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3D 관련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테이션이 3% 하락, 또 방금 보셨듯이 KDC 역시 3%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3D 관련주들 이날 약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시장 매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에이스 디지텍과 BHI는 3%대로 급등하고 있고요. 평산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위치한 종목들이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오늘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증시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일 외국인들은 5천억을 순매수하면서 연중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또 오늘은 이런 매수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이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기 위해서는 펀더멘털과 실적 그리고 수급이라는 이 3박자가 같이 어우러질 때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여건은 펀더멘털과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댈 수 있는 곳은 수급밖에 없는데요. 만약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 이제 외국인들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지난 10년간 매우 밀접하고 유사한 동행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 반전이 임박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통신업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금융업종은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되돌림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이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부와 그리고 현재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투자 심리의 안정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IT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이 가열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적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감매도권에서 최근에는 감매수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위치했다는 측면에서 IT 업종 그리고 은행과 금융, 자동차 등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 중심으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하루나 이틀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코스닥 시장의 투자는 여전히 신중해야 될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지해야 하는 국내 시장의 수급 상황이 조금 어려운 만큼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했을 때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데요. 반면에 1700선 이상으로 크게 급등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에는 어떻게 동조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시장이 17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잘 조화될 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으로 전체적인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에 과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점차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 1700선 돌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단기 반등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지금은 조정 국면에 위치했다는 측면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부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광업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2% 하락하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6주를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했는데요. 어제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팔자에 나서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데다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인민정부가 긴축 정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원자재와 금융 관련주가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약세인 반면에 홍콩 H지수는 강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대만지수 어제 1% 이상 올랐는데 오늘은 약한 모습입니다. 그 밖에 베트남 지수와 싱가포르 지수, 호주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입니다.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가전제품을 신제품으로 전환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 환신 정책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본토 증시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07% 상승한 3,05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장 초반 상승 출발 이후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구 한신제도에 따른 가전제품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지금 인민은행에서 출구 전략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양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인민은행 총재가 전인대 기간 기자회견에서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빠르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출구 전략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가열에 대한 가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베이징에서 있는 인민대회에서 지금 향후 20년간 중국의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매우 큰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 이구 한신제도에 따른 가전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업종에 따른 업종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그리고 이제 매도 물량과 반발 매수의 유입 속에서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박스권 장세 기조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중국 증시가 4월에서 5월쯤 바닥을 찍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JP모건에서 이제 중국 지수가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양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지수 하반기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GDP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8%대의 성장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는 4월 이후에 다시금 강한 상승세 흐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긴축 등 단기간의 조정장의 움직임 또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강하게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시장에서의 바닥을 확인한 이후 다시 강한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하반기에는 증시가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 이상 상승하면서 6주의 최고치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일단은 중국,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오전장 0.26% 하락한 1,55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전장 끝난 이후 지금 중국 본토 지수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약보합권과 상승으로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시장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오후장 들어서 매도 물량보다는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 반전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통화 공급량이 3개월 연속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이나 이런 리스크성 자산에서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선호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1월 경상 흑자는 8,998억 엔으로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월비 8.1%나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 파산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일본 경제의 회복 신호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오후장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1,450과 1,650의 강한 박스권 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고의 여유 자금을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으로 만든 예산을 각 부처에 나눠주고 난 뒤 남은 돈을 그동안 한국은행의 정부 계좌에 놔뒀으나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해 단기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한은 정부 계좌에 예치 중인 예금 여유 자금 약 8조 원 가운데 1조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단기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상반기 중 협의를 한 뒤 최종 방안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는 오는 2012년까지 취득하는 7에서 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한 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7에서 10인승 이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 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 원까지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담배 소비세를 부과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가 잔액 기준으로 4개월째 연 3%대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물가와의 격차가 1%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은행 예금을 통해 얻는 실질 이자 수입이 거의 제로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이 제공하는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가 잔액 기준으로 지난 1월에 연 3.91%로 집계돼 4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도 저축성 예금 금리는 3.85%에서 3.92%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축성 예금 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4에서 5%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가 2008년에 비해 5만 4천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68개 시군 만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평균 비용은 2008년보다 약 146원 줄었습니다. 2008년에는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35.8회, 대중교통비는 44,703원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에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36.4회로 늘어난 반면 대중교통비는 43,184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0.5% 하락한 165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12포인트 상승한 51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7거래일 만에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환율은 2원 20전 오른 1134원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매수세는 주춤하고 있고 개인들의 매도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고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